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죠. 현직 시절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검사. 전직 검사가 법정 구속됐어.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이 전직 검사 때문에 많은 양심 있는 검사들이 문제 제기하고 내부 고발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법정 구속된 거예요. 2015년에. 자, 진씨야, 진씨. 현직 검사. 2018년에 뒤늦게 3년 뒤에 검찰이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어. 1심에서 10개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어.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했어. 반성도 안 해. 억울하다고 그래. 자, 근데 사표 내고 검찰 떠났는데 징계도 안 하고 사표 받았어. 그래서 여태까지 CJ팀에 CJ제일제당에서 일했어. 대기업. 이거 다 익명이잖아. 대기업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고. 이게 왜 이래야 되죠? 응? 이거는 뭐 공인이잖아. 우리가 네. 검사는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뽑아서 자격 주고 교육시켜서 월급 주면서 일시키는 공인, 슈퍼 공인이야. 슈퍼 공인. 120% 공인이야. 근데 왜 얼굴도 안 나오고 이름도 진씨라고 하지? 그리고 걔가 최근까지 있었던 회사도 왜 대기업이라고 그러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검찰과 언론,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의사 권력, 이런 이른바 우리 사회 0.0001% 기득권의 카르텔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씨가 누구냐면 한동훈이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걔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언론 권력, 재벌 권력, 뭐 이런 아이들과 다 같은 배에 있는 한 배를 탔고. 그렇죠.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 보시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여기서부터. 네. 특히 한동훈 검사의 장인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으로 네. 진형구 당시 공안부장은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된 1999년 6월 7일 승진으로 기분이 좋아져서인지 폭탄주로 낮술을 마신 음주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라는 경천 동지할 만한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이 노조를 탄압할 명분을 찾으려고 위와 같이 파업 유도를 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일자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을 해임을 하고 진영구 공안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네. 99년 6월 7일 날 이 양반이 고검 검사장으로 승진했어. 요때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면 정말 검찰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 그 다음에 공안부장이에요. 요 술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낮 술자리였는데 검찰 기자들을 관리하면서 그 이른바 이너서클에 있는 기자들을 별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매일 술자리가 있어요, 낮에. 근데 월요일은 공안부에서 술을 사요. 그래서 월 개수회라고 대검찰청 앞에 있는 버드나무집이라고 하는 보신탕집에서 술을 그 개고기랑 폭탄주를 먹어요. 근데 취재를 하려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저랑 연합뉴스, 조선일보, KBS인가 여하튼 딱 그 다른 기자들은 껴주지도 않아. 딱 4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 4명에 끼려고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그래야만 이게 검찰 돌아가는 거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술자리에서 노력을 했어. 그래서 뽑혀갔어 이제. 그럼 월계수에 매주
점심에 폭탄주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진영구가 이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조폐공사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검찰에서 조폐공사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파업을 조장해서 유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조를 어떻게 보면 박살내기 위해서. 그렇죠. 노조를 없애버리려고 네. 파업을 하라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넣고 그리고 파업하자마자 자기들이 친 거네요. 쳐버린 거야. 그게 이른바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이에요. 그거를 폭탄주를 그때는 낮에 밤에 계속 15잔 20잔씩 마셔야 돼 기자들은. 그러면서 기사를 쓰니까 너무 힘들죠. 술 안 마시면서 기사 쓰라면 정말 편하게 쓰겠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네. 여하튼 간에 그리고 딱 돌아왔어 기자실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번에 TV조선에서 성폭행 혐의로 파면됐던 이진동 기자가 그때 당시 한국일보 대검찰청 출입기자였어요. 이번에 무혐의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진동 기자, 저, 연합 이렇게 셋이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래? 당연히 기사 써야죠. 기사 써야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녹음기가 없었잖아. 그래서 술이 지금 15잔 마신 상태인데 자 그럼 각자 기억하는 걸 적어봐. 그래서 3명이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기억하는 대로. 그래서 셋이 이렇게 맞췄어요. 맞췄는데 맞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날 밤에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 폭탄주도 없어지고 진영구가 날라갔지. 진영구란 사람은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하튼 간에 공인은 그 행위로 판단돼야겠죠. 여하튼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만 날라갔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됐죠.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네. 진영구의 아들인데 진동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네. 이 친구 그때 검사 됐다고 우리가 막 축하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진동균 검사 그리고 한동훈이 딸이 그 진영구 딸하고 그 검사장의 딸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사위. 이 기본적으로 진영구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청의 역대 검사 중에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소년급제한 데다가 집안도 좋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진영구 라인이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 진동균 검사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도 저는 봐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죄를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수십 가지 모든 권능이 검찰은 다 있어요. 네. 죽이고 살리고가 가능해요. 모든 합법적인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근데 진동균 그냥 봐줬어. 그리고 한동균은 그것 때문에 로얄 패밀리였어요. 한동균, 진동균이. 한동훈, 진동균이. 자, 좀만 더 읽어볼까요? 네, 진영구 당시 공안부장의 아들이자 한동훈 검사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는 검사 재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사직하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가 됐고 퇴직 후 CJ제일제당의 상무로 전직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는데 자, 이 글은 법률 저널에 숭실대 법대 교수 지내시던 오시영 변호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팩트에 입각해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편 진동균 검사는 재직 시절 CJ가의 장남 이선호가 마약 밀반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 연줄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검사 사직 후 성폭행 검사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 임원으로 취업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네, 이런 상황에서 CJ로 가기 되게 어렵죠. 임원으로 가기. 근데 그렇죠. CJ에서 임원으로 갈 때는 그만큼 이 진동균을 통해서 검찰의 영향력,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데려갔겠죠. 네, 좀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채널A의 사장은 CJ제일제당 대표에도 친인척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가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한통속이 되어 검언유착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 연결이 돼 네. 있어요. 이 검사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벌가에서는 사위나 뭐 이렇게 사위를 특히 검사로 얻으려고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네. 자기 아들 검사 만들고 그렇게 음. 하잖아요. 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동훈이 채널A 기자와 하필이면 검언 유착이 돼 있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뭐 추정입니다만 요것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채널A의 오너가 김재호입니다. 음. 김재호. 채널A, 동아일보 사장이면서 채널A 사장이에요. 김병관의 아들 김재호. 네. 김재호의 동생 김재열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제일모직 사장이야. 사장. 동생이. 왜냐면 쭉 따라가면 김재열이 누구랑 삼성 결혼했냐면 쪽- 아. 이부진 여동생 이서연이라고 있어요. 네. 이서연이 여전히 삼성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3분의 1이에요. 이재용이 있는데 감옥 가면 이부진 나오는데 이부진 프로포폴 걸려 있잖아 지금. 이서연이 나름대로 대단히 야심이 있고 조직 장악력이 있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네. 근데 현재 삼성가 왕위 계승서열 3위 이서연의 남편이 채널A의 동생이야. 자, 그렇죠. 그리고 이 채널A와는 제일모직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삼성가로 넘어가고, 삼성가는 이서연이 누굽니까? 이서연은 이건희의 딸. 장영, 네. 이맹희의 아들이잖아. CJ 네. 오나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서연은 CJ 오나들과 사촌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사실상 CJ, 삼성을 뛰어넘어서 CJ까지 다 친인척 관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텍스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거 좀 복잡한가요? 쉽죠? 와, 근데 진짜 많이 자, 엮여 보신 있다는 것처럼, 생각이 네. 드네요. 진영구 공안부장의 아들 진동규는 CJ로 갔잖아. 네. CJ로 갔는데 진동균이랑 한동훈은 일가 저 가족이잖아요. 처남 매부 사이니까. 근데 진동균이 CJ 가면서 한동훈도 CJ랑 관련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 일하는 회사니까. 근데 그 CJ는 바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채널 A랑 친인척 관계잖아. 네. 그러니까 진동균 통해서 CJ 통해서 채널 A랑 사실상 그냥 뭐랄까 친인척 관계로 맺어진 거야. 한동훈은.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한동훈 그 이동재 기자 따위 말고 채널 A 사장이랑 다이렉트로 컨택이 가능한 계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연 지연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채널 A 사장과 한동훈 사이에 메신저 비둘기로 이동재라고 하는 꼬맹이가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구조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언론은 다 이렇게 혼맥으로 100% 연결이 돼 있어요. 혼맥으로. 그러니까 여기만 보셔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쭉 그냥 방시일가로부터 태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이 돼 있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삼성으로 해서 현대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 혈연으로.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보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진영구 일가와 한동훈 사위는 자연스럽게 제일제당을 통해서 채널 A까지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사안에 대해서 검언 유착, 그게 뭐 단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제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그거를 보셔야 의료 권력, 의사 권력과 언론의 관계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사학비리 폭로 뒤 성추행 고발된 교수, 검경 모두 혐의 없음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요? 자, 수원대 비리를 폭로하신 분이 계세요. 장경욱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수원대 족벌 교주라고 하나요? 예, 학교 권력을 비판하다가 성추행으로 고발이 됐어. 이게 성추행이 고발자가 수원대야. 이상하잖아. 근데 자기는 절대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무지하게 뭐 정신병원 다닐 정도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무혐의 났어. 근데 아직까지 회사 학교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 검찰에서 너무나 시달렸어. 자, 근데 수원대를 한번 볼까요? 수원대가 어떤 데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원대는 혼맥으로 조선일보랑 이어진 회사예요. 학교예요. 그러니까 수원대 여기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 소장이 조선일보 일가만 8번 고발을 했죠. 그 중에서 4번째 고발 당시에 했던 건데 이거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9년 6월 4일 조선일보 그룹 방상훈 회장과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사이에 부당한 주식 거래 관련 이 조선일보 그룹 방씨 족벌의 업무상 배임 횡령 의혹 사건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고발. 네. 수원대는 총장 사이는 사돈입니다. 사돈. 딸을 시집 보낸 학교예요. 네. 그러면 딸을 시집 보낸 학교면 자기네 학교지. 근데 그 학교를 건드려? 그러면 가만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수원대 법인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가야 할 돈을 부당하게 빼돌려 투자한 TV조선 주식을 네. 조선일보가 나서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수원대 법인으로부터 다시 매입.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또 혼맥도를 살짝 보셔야 되는데 요겁니다. 방일영 큰형이 조선일보 회장 하다가 돌아가지고 방우영이 그 동생이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방일영의 아들인 방상훈이 이어받아서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계 구도가 이렇게 풀려 있죠. 방준호는 조선일보 부사장이에요. 네. 그리고 방정호 첫째 아들은 조선일보를 주려고 그러고 둘째 네. 아들은 TV조선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TV조선 대표하다가 지금 날라갔죠. 네. 딸 때문에. 그럼 그 옆에서 그 네. 당시에 그 운전 기사님한테 막 소리 지르던 그 여자 그 딸의 이주연이지,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주연 이분도 그렇지. 있는 거고 이분이 이제 바로 해고하고. 네. 그 무서운 따님이 요분이에요. 그 수원대 총장의 따님.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방정호 씨는 뭐 하이그라운드인가 해서 뭐 드라마 TV조선 거의 드라마를 독식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 회사가 결국은 배임 아니냐 해서 좀 수사받고 있죠. 네.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수원대는 조선일보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건드렸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것인데 얼마나 조선 일가가 무섭냐면 이진동 기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폭행으로 회사에서 파면당했는데 4차례 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무혐의가 확정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진동 기자가 왜 이런 이른바 덫에 걸렸을까를 이제 추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TV조선 후배들한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술자리에서 요거는 뭐 확인 중인데 방정호한테 이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좀 꼬장꼬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술자리에서 방정호 씨가 어깨를 잡고 술을 따라줬대. 부장단 회의에서. 네. 그래서 방정호한테 당신이
내 이게 어깨를 누르면서 술따를 군번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 근데 이진동 씨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종호가 죽인다고 길길이 낚였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패밀리의 그 선민의식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자, 하나만 제가 준비한 거 한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이것만 마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제가 목이 막 갈라진다. 자, 조선일보가 박문석. 쓴 기사야. 여기서부터 이제 의언 어. 커넥션이 시작이 됩니다. 자,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아, 병원장. 네. 이런 병원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죠? 네. 저도 네, 금시초출입니다. 공공의료원인가요? 공공의료. 근데 어. 박문석 씨가 왜 재활병원장 공공의료원에 있죠? 취임하는데 네. 조선일보가 기사를 써줬어. 네. 누구지 박문석? 방씨네? 어? 이분이 조선 쪽 분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성만 조선일보. 방씨인가요? 조선일보에 기사를 썼지? 그래서 제가 박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해서 기사 검색해봤어요. 하나도 안 썼어. 다 이런 디지털타임스, 메디칼, 의학 전문 매체만 썼는데 조선일보만 유일하게 썼더라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또 헬스 조선에서 써주고. 네. 누구지 이 사람이? 왜 조선일보에서 왜 특별히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해서 봤어요. 조선일보 가문을 봤어. 그랬더니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동생이야. 네 번째 동생. 아. 박문석 서울의대 교수야. 이 사람을 통해서 서울의대 라인이 형성이 돼 있구나. 그래서 키워주려고 이렇게 기사도 내줬구나. 자, 실제로 박문석 씨는 어느 정도 센 사람이었냐면 조선일보가 저렇게 딱 언론을 통해서 백업을 하면서 서울대 병원장 선거에 나갈 정도로 최연소로 그렇게 지금 키워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이게 언론의 힘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의사 증언 불필요하다. 건보 재원 확대가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박문석이 누군지 모르지 우리는. 네. 하지만 조선일보의 네. 동생이야. 조선일보가 키워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목소리 작은 내는 거죠. 아빠인 건가요? 작은 아빠죠. 네, 방정호의 작은 아빠네. 넷째 작은 아빠. 삼촌?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겉모습은 의사 같은데 따지고 보면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국경제에다 기사 쓰는 것처럼 의사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기사를 씁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는 네. 거대한 기득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낯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2013년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네. 2013년 박근혜 정권이죠. 아닌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8, 9, 10, 11. 여하튼 네, 맞아요. 이명박근혜 박근혜. 때요. 네. 요거는 강대희 학장, 서울의대 학장이 개회하고 오병희 서울대 병원장이 인사하는 이른바 서울의대와 서울대 병원이 동시에 하는 일정이야.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전체 교수회의 보고도 하고 병원 업무 보고도 하는 대단히 큰 행사죠. 연중 가장 큰 행사야. 모든 학생과 모든 교수들이 다 참여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신찬수도 있네요. 신찬수 학장. 그렇죠. 신찬수, 잘 나가던 신찬수. 네. 근데 여기서 외부 초청 특강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투게더 위켄 나경원. 나경원이 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때 원외였나요? 그때는 전 의원이었죠.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서울의대 역량과 서울대 병원 역량이 1년에 한 번 하는 연찬회 같은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딱 나서서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나경원은 하잖아. 이미 정치적으로 대단히 정교하게 배려된 행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나경원이 서울의대 교수들과 병원장, 모든 병원의 간부들 앞에서 교육을 하죠. 네. 2013년.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에게 아들 논문 부탁을 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부탁을 해요.
윤영진에게 아들에게 도와달라.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려는데 연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신분의 학생에게 서울의대 대학원 타이틀을 주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의대 연구실을 함부로 사용하게 허락을 합니다. 바로 이런 행사에 드러난 것처럼 서울의대와의 엄청난 정치적인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있었던 윤영진 교수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대 의대를 대신해서 부탁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권의 유착이죠. 대단히 중요한. 근데 이거를 지금 검찰에선 수사를 안 하고 있네요. 검찰 수사 안 하죠. 그런가 하면은 자 이제 그 의대 권력이 어떻게 행사가 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의학 한림원이라고 있어요. 의학 한림원은 의사 권력의 최고봉, 의사 권력의 대법원 같은 조직입니다. 거기서 조국 사태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국 딸 논문 가지고 성명을 냅니다. 제일 저자로 등재한 것은 황우석 사태만큼이나 심각한 의혹 부장이다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나경원을 띄우고 그리고 자기들 이름으로 사실상 들어준 나경원의 부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는 이런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권한의 행사, 의사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의권, 언검으로 하나가 되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통속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의학 한림원. 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단체인데 조선일보는 최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조선일보는 사실 동생이 의료계 대표로 파견이 돼 있는 사실 이권이 이익이 상충되고 있는 집단이죠. 조선일보는. 그런데 네. 의학 한림원에 무한한 권위를 심어주면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조국 딸을 조집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조선일보가 함께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권중수 같은 원로가 참여하고 있다. 권준수는 서울의대 교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잘 나가던 보직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다. 근데 의료계 원로다. 이렇게 하고 탁 띄워줘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띄워준 다음에 발언을 시키죠. 발언을. 띄워준 다음에 발언을 시킵니다. 계속 정부의 비판적인 또는 사이코패스 모습을 보입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긴장 국면을 자극하는 김정은은 사이코패스다 라고 조선일보가 한참 띄워놓고 또 조선일보가 바로 그 띄워놓은 동력을 가지고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가 이렇게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화 상대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갈등 관계를 통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 애시당초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전제합니다. 환자가 진단할 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말하도록 해서 분단 고착화에 활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득권은 상호 교호하면서 자, 이를테면 정진혁 같은 경우에 정진혁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의료 적폐, 의사 적폐입니다. 정진엽은 의사 적폐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평온하게 열흘 전에 정년 퇴임했어요. 우리는 이런 의사 권력, 의료 적폐를 하나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뒤통수 맞고 칼 맞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정진혁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뉴스비평 53회에서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보도 내용을 테레사라는 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자,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의대 박사야. 네.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어. 박근혜 치하에서. 그리고 기억하시죠?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도 했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역사에 나타나냐면 센터신문이 이재명 지사 유죄 입증을 위해서 정진엽을 등장시킵니다. 자, 검, 언, 의 유착이 얼마나 심하냐면 센터신문에서 당시 정진엽이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 당시에 이재명이 형을 강제로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검찰에 진술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거를 기자들한테 흘려줘요. 단독으로 중앙일보에다가. 정진엽이 검찰 조사를 받고 이재명을 죽이는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중앙일보 기자한테 흘려줘서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 하마터면 유죄 받을 뻔했어요. 그렇게 썼던 카드입니다. 정진엽이. 자, 그런가 하면 정진엽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서울대병원의 그 영리병원화에 앞장선 사람이야. 의대 교수들한테 비상장 주식을 나눠주고 영리 자회사를 만들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삼성이랑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닉 삼바 할 때 기공식에 이렇게 참석하고 이거 다 조사해 봐야 되는 이권관계 조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제주 녹지국제병원까지도 허가 과정에서 개입한 의혹이 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수사도 안 하고 편하게 이렇게 정년 맞아서 퇴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자, 뭐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일단 요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언론과 검찰, 언론과 의사 권력, 그리고 언론과 재벌이 어떻게 하나의 혼맥과 이권 동맹으로 뭉쳐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서로 상생하고 기득권을 강화하고 하는지 좀 냄새를 좀 맡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쌈박 기공식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디서부터 대체 시작이 되고 어디까지 뻗어 나가 있는 건지 너무 무섭다. 네, 그것도 기회 되면 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단속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